자,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번의 합의 기호의 시그마가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그리고 그 안쪽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k 플러스 m의 합을 구하라 라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식의 값이 9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먼저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계산할 때 문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그 수열의 일반항식은 k 플러스 m인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k를 보시면, 자, 이 시그마 기호에서 뭐를 몇부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문자가 바로 그 수열의 주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합의 기호 시그마는 k에 대한 수열의 합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식에서 이 k라는 문자에 대한 수열이기 때문에 k가 아닌 다른 문자, 이 k가 아닌 k 이외의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하고 풀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식을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플러스 m이니까 우리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앞에 것은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뒤에 이 m은 k에 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한다면 m이라는 상수가 총 m번 더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m 곱하기 m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3의 m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중괄호 안을 해결했으니 그것을 여기도 다시 대입을 해서 최종 식을 작성해보면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2분의 3의 m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이라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역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 요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겠고,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6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m 2n 플러스 1, 그 다음 저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것이 90이 된다라는 식을 세워서 n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자연수 n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이 시그마의 아래쪽에 적혀있는 문자가 그 수열의 주요가 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하고 공식에 적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자, 16번의 정답은 직접 구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변끼리 붙여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듭할수록 보니까 테두리에 정사각형을 붙여서 점점 큰 모양으로 만드는 거네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n단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정답으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은 두 항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문제는 우리가 a1, a2, a3 수열의 값을 나타낼 때 반드시 그 전항과 연관지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1단계에서는 정사각형 하나로만 만들었으니까 a1이 1이죠.
A2는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갔으니까 5죠. 그러니까 5개, 그러니까 5고, A3는 정사각형의 수를 세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은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예, A2를 반드시 A1을 써서 표현을 해야 돼요. A2는 여기 가운데 있던 A1에다가 몇 개를 더 붙여서 늘어난 거니까 4개를 더 붙인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A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3에서 보시면 요만큼은 지금 A2에서 있던 정사각형이죠, 그쵸? 그럼 A2에다가 총 몇 개가 더해진 거예요? 1, 2, 3, 4, 5, 6, 7, 8 8개가 더해진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A4도 A3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던 A3에다가 몇 개를 더 더해야 A4가 될 수 있는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이런 식으로 두 항을 연관지어서 표현을 해야만 문제에서 원하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규칙성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A5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A5는 A4에다가 몇 개를 더하면 될까요? 16개를 더하면 되겠죠. 왜 그렇게 판단했나요? 더해지는 숫자가 점점 몇씩 커지고 있으니까 4씩 커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은 16이었겠구나라고 우리 규칙성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성을 바탕으로 정답을 구해보면요, AN 플러스 1은 그 전항인 AN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더하는 건데, 그 숫자를 살펴보니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첫째 항이 몇이고 첫째 항이 4이고 몇씩 더해지는 수열이니까 공차가 4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첫째 항 4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4, 그래서 4n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어요. 최종 정답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n이다. 이렇게. 그리고 n에는 자연수 1부터 차례로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였어요? 그렇죠.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한 그 두 항을 모두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야만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바로 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타일이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바로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타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타일을 사용해서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 없이 덮으려고 한다. 즉 가로의 길이가 2이고 가로의 길이가 n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채워나간다는 거죠. 이때 가로의 길이가 n일 때 그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면 a1은 1, a2가 3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와 같이 a1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바닥을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방법이 뭐밖에 없죠? 노란색 타일로 이 안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서 a1은 1이 된다라고 나온 거고요. n이 2일 때 구해볼까요? n이 2일 때는 가로의 길이가 2인 바닥을 채우는 건데 문제 보면 총 3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3가지가 되는지 찾아봅시다.
자, 어떻게 3이 될 수 있냐면 먼저 이 노란색 타일을 세로로 2개 세워서 채우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가로의 길이가 2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타일로 한 번에 채우면 되겠죠. 그럼 한 가지가 남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직사각형의 타일을 이번엔 가로로 눕혀서 두 군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색깔이 이걸로 바꿔서 할게요. 이렇게 채우는 방법과 이렇게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A2는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것을 구해달라 했냐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 하고 있는데요. AN은 가로의 길이가 n일 때 채우는 경우의 수, AN 플러스 1은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일 때의 경우의 수, AN 플러스 2는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일 때의 경우의 수이므로 아까 했던 문제처럼 지금 AN 플러스 2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단독식을 구하려 하지 말고 관계식을 구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즉 반드시 AN과 AN 플러스 1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가로의 길이가 n이 되는 상황과 n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어떤 항들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건지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성을 처음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일 때 채우는 건데 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였던 걸 가로의 길이가 n과 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이 바닥을 채울 때 이렇게 하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이 되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직사각형 타일을 하나 맨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길이가 뭐가 되겠고 n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맨 앞을 이걸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공간을 채우는 이 공간을 채우는 경우의 수가 a n 플러스 1가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엔 가로의 길이가 n이 되도록 앞부분을 채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타일을 바로 채워버리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몇이 될 테니까 n이 될 테니까 이 빈 공간을 이제 나머지 채우는 경우의 수는 a n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과 n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a n 플러스 2의 식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걸 n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죠. 그 힌트는 아까 a2를 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직사각형 두 개를 채워서 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n이 될 테니까,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빈 공간을 채우는 것도 an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지 않나요? 자, 이거 경우도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앞에 모양이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그럼 직사각형을 두 개 채우면 이때도 남은 가로의 길이가 n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나타난 이 AN까지는 어디에 포함될 거냐면 이때 이 AN까지는 이 경우에 포함이 될 거예요. 맨 앞을 이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채운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이 AN 플러스 1가지에 이 AN까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이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바닥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이 세 가지밖에 없고, 따라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두 개인 2an이 되겠다. 그리고 이때 n은 1, 2, 3의 자연수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떠한 항들을 관계식으로 만들어라는 거에 힌트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이 규칙을 따라 2의 n제곱분의 1까지의 합이 1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 1번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먼저 이 부등식 1번의 좌변이 어떠한 식인지를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규칙을 따라서 숫자들을 더하는 겁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 뭐겠어요? 그렇죠, 4분의 1, 5분의 1. 그게 분모의 숫자의 값이 1씩 커지는 분수들의 합인데 그 끝이 어디까지인 거냐? 2의 n제곱이 될 때까지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의 식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써주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냐면 2의 n제곱 빼기 1 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파악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의 첫 번째 좌변을 채우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n이 2일 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성립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럼 좌변을 구해보면요. 아까 알려준 식의 규칙에 따르면 n에다 2를 넣었을 때는 4분의 1이 될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통분해주면 6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의 값은 12분의 25이고 우변의 값은 부등식의 우변에 n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분의 2, 즉 2가 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그러므로 부등식 1이 n이 2일 때 성립한다. 이 과정 보였습니다. 이 과정까지는 대입만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학적 귀납법의 두 번째 단계론,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증명해야 될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서 새로운 식을 하나 얻어내죠. 즉 n 자리에 k로 바꿔 쓴 이 식을 얻어냅니다. 선생님이 이 식을 2번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이 2번 부등식에 적절한 조작을 해서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 1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변에 2번 부등식의 양변에 어떠한 조작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조작을, 즉 이것을 양변에 더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더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얻은 부등식을 어떻게 변화해야 증명해야 될 부등식 1번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식을 먼저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 1번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2의 k 플러스 1 제곱분의 1이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2의 k 제곱까지 하고 그 다음 또 분모가 계속 1씩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2의 k 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k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런 규칙성을 따라 더해서 2의 k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2의 k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2의 k 제곱과 같겠고, 그래서 이거를 2의 k 제곱이 2개 더해진 것으로 보면 돼서 부등식 1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의 좌변은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 부분을 k 플러스 1 대신에 요것으로 바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도 대부분 좌변에 조작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좌변에 어떤 조작을 줘야 되냐면 비교해 보니까 n자리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얻은 이 식과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부등식 1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의 좌변을 비교했더니 어느 만큼이 부족하느냐? 바로 이만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바로 양변에 이 식을 더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찾아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맨 마지막은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인 건데 이건 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취하는 적절한 조작이란 것은 바로 이 식을 더하는 것이 되겠고요. 양변에 이 식을 더하면 다시 이러한 부등식이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2의 k제곱이 되겠고, 선생님이 여기 표를 잘라서 공간을 띄워놨는데 자, 여기가 너무 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의 k제곱분의 1만 있던 것에 양변에 이만큼을 추가로 더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겠고, 자, 그 다음으로 보여야 될 건 우변이 이거였는데 왜 이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우변이 왜 이거였는데 이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예는 안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을 할 때 이 녀석을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3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해 보시면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5분의 1과 6분의 1과 7분의 1은 분모가 더 큰 숫자인 8분의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이것이 2분의 1이 되고 이것이 2분의 1이 되니까 이 식은 1에 2분의 1을 계속 더해가는 식보다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기술을 여기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 2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분모가 당연히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보다 작으니까 이 숫자가 더 크겠죠. 그 다음 이 사이에 있었을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 역시 분모가 더 커지면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얘를 자, 이 식보다 잠시만요. 자, 이 얘를 이제 없애도 되겠죠? 예.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식이 이 녀석들을 이것과 비교해서 쓴 식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k 제곱 플러스 2의 k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k 제곱 플러스 2의 k 제곱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k 제곱 플러스 2의 k 제곱분의 1을 더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더 커진다라는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똑같은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분의 1이 몇 개가 될 거냐면 여기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2 차례들어서 2의 k제곱까지 갔으니까 이게 2의 k제곱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식을 다시 계산해 보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k 곱 더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분의 1이 2의 k제곱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은 2 곱하기 2의 k제곱, 그래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의 k제곱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게 되면 여기는 2분의 1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즉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등식 1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식과 동일해지게 된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부등식이 성립하므로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부등식 1은 성립한다. 증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부분까지는 실력과 상관없이 고정된 멘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이 뒤부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진짜로 이해하고 하는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원 마지막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남은 기간 알차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셔서 수학원 기말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